암입니다. 난소암 3기. 그리고 수술은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바젤에서 살고 있는 엘리자 슈바이처라고 합니다. 올해 43.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서 남편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일상이 무너진 것은 불과 몇 주 전 진단 결과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모든 것은 아랫배의 묵직한 통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점차 통증이 심해지며 피곤함이 가중되었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바젤에 있는 바젤 대학병원을 찾았고 다양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몇 번의 검사와 CT 촬영을 마친 후 결국 담당 의사가 내놓은 진단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난소암 3기 암이 난소뿐 아니라 일부 주변 조직으로 퍼져 있는 상태였지만 다행히 전이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었죠. 그러나 암이 위치한 곳이 아주 복잡해 수술적 제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수술을 시도할 경우 주변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방사선 치료도 정상 세포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나락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하고 묻는 제게 의사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항암제를 통해 암의 성장을 지연시키는 정도가 최선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암제만으로는 암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힘들고 제 나머지 삶이 이 병과 함께하는 고통의 연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었는데 제 앞에 있는 선택지가 고작 성장 억제라니 절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해 어떤 방법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위스 내의 다른 병원에서도 의견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바젤 대학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남편과 함께 바로 로잔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로잔 대학병원은 스위스에서도 암 치료로 손꼽히는 병원이었고 최신 치료 장비와 임상 연구로 많은 성과를 낸다는 소문이 있었기에 작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로잔에서 몇 번의 추가 검사를 받았고 담당 의사와의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실망스러운 소식뿐이었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암의 위치가 좋지 않아 수술을 강행할 경우 위험 부담이 크고 방사선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암이 중요한 신경과 혈관 주변에 자리 잡고 있어 암을 제거하려면 너무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방사선과 항암제를 사용해 암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동안 로잔의 병원 복도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기엔 너무 억울했습니다. 스위스가 아니라면 유럽 전체에서라도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곳은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독일 암 연구소 German Cancer Research Center였습니다. 독일 암 연구소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시설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제가 읽은 여러 연구 자료에서 암 치료에 있어 독일이 상당히 진보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품고 떠났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의 담당 교수는 제 암이 매우 특이한 위치에 있고 난소암이라 하더라도 이런 상태에서는 유럽에서 사용되는 치료법으로는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신 약물과 치료법을 조심스럽게 권했지만 그 역시 암의 성장을 늦추는 방법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함께 차에 앉아 끝없이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유럽 곳곳을 다녔지만 어떤 병원도 저에게 완전한 희망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치료를 계속해서 조금씩 암의 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한국에서 암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한국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사용해 방사선 치료의 정확성을 극대화하고 주변 정상 조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암 치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해외 소문이라고 치부할 수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 저도 모르게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고 AI 기반 치료, 기술에 대한 설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기존의 방사선 치료와 달리
암세포가 위치한 주변 조직의 모양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정밀하게 방사선을 조준해 암세포만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AI 기술은 다른 치료법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복잡한 암에도 적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저에게 꼭 맞는 치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가 보여준 이해와 지지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저는 루가노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남편과 아이들을 껴안으며 반드시 치료받고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한국의 새로운 치료법이란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몰라. 한국에 도착한 저는 곧장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몇 번의 거절과 실망을 경험한 터라 사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지만 공항에서부터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만난 한국의 풍경과 사람들의 친절한 모습은 저를 조금씩 안심시켜 주었죠.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안내를 받아 진료 대기실에 앉았을 때 이곳의 환경과 분위기가 얼마나 따뜻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차가운 병원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제 담당으로 배정된 의사와 상담실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세브란스 병원에 대해 검색하며 어느 정도 정보를 알았지만 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의료진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저의 난소암 3기 진단과 함께 암의 위치와 진행 상태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히 설명해 주었죠. 유럽 병원에서 받았던 진단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지만 세브란스 병원의 의료진들은 저에게 걱정보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엘리자님, 저희는 AI를 활용해 암세포에만 정확하게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는 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방사선 치료보다 정상 조직의 손상은 적고 암세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의사의 설명에 저와 남편은 그만 놀라고 말았습니다. 다른 병원들에서는 항상 위험과 한계를 강조하며 저에게 소극적인 선택만을 제시했지만 세브란스에서는 제가 완치의 가능성을 다시 꿈꿔볼 수 있도록 해주었으니까요. 세브란스에서는 AI 기반 방사선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준비 과정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먼저 제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가지 검사만 받고 끝났던 유럽 병원들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제 건강 상태와 암의 위치, 크기, 그리고 주변 조직과의 거리를 파악하기 위해 상세한 영상 검사와 혈액 검사까지 진행했습니다. 마치 맞춤 옷을 만들 듯 제 상태에 맞춘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었죠. 진료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안내 서비스를 받으면서 병원 곳곳을 둘러볼 수 있었고 한국 의료진이 얼마나 환자를 위해 신경 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러 진료와 치료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AI 치료 기술과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해 남편도 감탄했고 저는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검사 대기 중 다른 환자와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암 환자는 아니었지만 세브란스에서 몇 차례 치료를 받으며 의료진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지 느꼈다며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여기서는 환자가 단순한 번호가 아닌 하나의 소중한 생명으로 존중받는다 는 말을 남겼고 저는 그 말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본격적인 AI 기반 방사선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한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들은 제 암세포에만 방사선을 정확하게 집중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었고 AI 시스템이 어떻게 제 암세포 위치와 주변 조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치료를 최적화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이 치료가 제 마지막 희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치료는 놀랍게도 유럽에서 받았던 방사선 치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방사선 치료 중에도 주변 장기가 손상될까 늘 불안했는데 이번에는 AI가 암세포에만 정확히 집중해 안전하게 방사선을 조사하고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매 치료가 끝날 때마다 조금씩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고 이젠 정말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 치료가 끝난 후 병원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한국인 간호사가 따뜻한 차와 간식을 가져다 주며 오늘 치료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환자에게 작은 배려와 친절을 잊지 않는 의료진의 모습에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AI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 의료진이 단순히 최신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심리적인 안정과 편안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치료 전과 후에 꼼꼼하게 환자 상태를 확인하며 힘들어 보일 때는 휴식을 권유해 주기도 하고 치료와 관련된 궁금한 점들을 항상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제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작은 징후에도 진심으로 기뻐하며 격려를 해 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단순한 환자가 아닌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느끼게 해주었죠. 치료가 진행될수록 저는 확실히 몸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방사선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매일매일 조금씩 회복되는 몸 상태를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가지고 들어와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라는 말로 저를 반겼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이 순식간에 기쁨으로 바뀌었죠. 다시 살게 된 삶에 대한 감사와 가족의 존재, 한국에서의 치료 과정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물해 주었고,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더욱 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매일 화상통화로 소식을 주고받으며 응원해 주던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 해준 남편의 헌신에 감사함을 느끼며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 인생에 이토록 따뜻하고 헌신적인 한국 의료진과 AI 치료라는 놀라운 기회를 만나게 된 것이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의 치료가 거의 끝나갈 즈음 병원 앞에서 만난 한국인 할머니가 다가와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받아서 다행이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사정을 알고 계신 것처럼 말을 걸어주신 그분의 배려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고 이 나라의 따뜻함이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AI 치료는 제 암세포를 줄이는 데 성공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치료를 마칠 즈음에는 제 상태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곧 가족 곁으로 돌아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AI 기반 방사선 치료를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면서 제 몸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포기하라는 말만 들었던 저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치료 중간중간마다 담당 의사가 저를 격려해 주었고 매번 검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좋은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기에는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료가 끝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배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방사선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몸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기에 이 통증이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혹시 치료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방사선이 주변 장기를 손상시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유럽에서 치료받을 때에도 방사선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죠. 고통을 참지 못하고 간호사를 불렀고 곧바로 담당 의사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다행히 의사는 차분하게 저희 상태를 살피며 염려하지 말라며 진정을 시켜주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통증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 아니라 일시적인 소화장애와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몸이 계속 회복하는 과정에서 작은 신체 변화에도 예민해질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죠. 의사와의 대화가 끝난 후 간호사가 따뜻한 허브차를 가져와 주며 아무래도 처음 한국에 오셔서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간호사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말에 저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몇 번의 치료를 더 마치고 나자 어느 날 갑자기 담당 의사와 약속된 시간이 아닌데도 제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에 담당 의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물었지만 그들은 환자님의 상태를 더 신중히 점검해 보려는 것이라며 웃음 띤 얼굴로 설명해 주었죠.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혹시 암이 악화된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혹시나 나쁜 소식을 감추려 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 의사와 여러 질문을 주고받던 중 결국 엘리자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환자분의 상태를 더 세밀히 관찰하여 회복을 최대한 돕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의사와 다시 만나 최종 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제 암세포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고
이제까지의 치료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 결과를 보여주며 앞으로도 철저하게 저희 상태를 살피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믿음을 주었고, 그제야 저는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치료에 집중하며 지내던 어느 날, 의사와의 면담 중에 그가 엘리자님께서 불안해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원 생활과 치료가 힘들진 않으신가요? 라며 다정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유럽에서 받았던 치료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담당 의사가 환자의 심리적인 상태와 걱정까지 깊이 배려해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의 불안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의사는 제 손을 잡고 환자분이 받는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담당 의사와의 면담 후 저는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한국인 여성 환자가 다가와 여기서 치료받으시는 동안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라며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정과 배려가 얼마나 깊은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진행될수록 한국의 의료진과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져갔고, 제 몸은 하루하루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세브란스의 AI 방사선 치료는 정확히 암세포만을 겨냥해 진행되었고, 제 몸은 큰 무리 없이 치료를 받아들였습니다. 치료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의사는 회복 이후의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치료만 잘 마치시면 앞으로의 회복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제서야 이 기나긴 싸움이 곧 끝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들었습니다. 의료진은 단순히 암 치료에만 그치지 않고 이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과 회복 중에 주의해야 할 점들을 세심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제 건강을 되찾고자 하는 진심 어린 응원을 받는 느낌이었고, 스스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회복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 저에게 단순히 의료 기술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AI 기반의 정밀 치료 덕분에 몸이 좋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진심 어린 위로와 배려를 받으며 마음까지 치유된 기분이었으니까요. 치료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의사와 마지막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엘리자님, 앞으로는 자주 검진을 받으시며 현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라는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저는 그동안의 모든 치료 과정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치료와 생활은 저에게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퇴원 전날 한국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들이 작은 편지와 함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건강을 되찾아 돌아가셔서 기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건강 회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저는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에 대한 새로운 소중함을 느끼며 가족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 있어 정말 특별한 기적이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가 끝나갈 무렵 저는 거의 기적이라 할 만큼 건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AI 기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난소암 3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경험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었죠. 유럽에서 유명 병원들을 전전하며 절망의 끝에 서 있던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삶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치료 마지막 날, 담당 의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끝나면서 제 몸은 이제 대부분의 암세포가 사라진 상태였고, 암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믿기 힘들 만큼 좋은 결과였고, 이 모든 과정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저를 치료해준 의료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제 담당 의사는 엘리자 님이 잘 회복하셔서 정말 기쁩니다. 이 치료는 AI 기술 덕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환자분의 강한 의지 덕분이에요라고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그동안 저를 위해 애써준 의료진들에 대한 고마움이 마음 깊이 전해졌습니다. 병원을 떠나는 길에 만난 간호사들이 제게 고향으로 돌아가셔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세요라는 메시지가 담긴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선물 안에는 제가 입원해 있던 동안 찍은 사진과 함께 그들의 따뜻한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단순히 환자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을 전해주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퇴원 날 병원 로비에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듯한 의사들이 세브란스 병원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영어와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궁금증이 생긴 저는 담당 간호사에게 이들이 누구인지 물었고 그제야 전 세계에서 한국의 AI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연수차 방문한 의사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호사는 요즘 한국의 AI 의료기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세브란스 병원이 개발한 AI 방사선 치료의 정밀도와 효율성 덕분에 여러 나라의 의사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모이고 있죠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경험한 AI 기반 방사선 치료가 단순히 저에게만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며 뿌듯함과 감격이 몰려왔습니다. 마침 로비에서 만난 프랑스 출신의 의사에게 병원에서 제가 겪었던 경험을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이곳에서 치료를 잘 받으신 것 같아 기쁩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우리는 한국의 AI 기술을 프랑스 병원에 도입하기 위해 배우러 왔습니다. 라며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저와 같은 환자들이 한국의 AI 의료기술 덕분에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왠지 모를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스위스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겪은 경험과 치료 과정이 떠올라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건강을 되찾아 가족 품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벅차오르기도 했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치료를 받으며 찍어둔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상, 의료진과 함께한 순간들, 그리고 회복 중에 만났던 사람들과의 추억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그리워질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치료가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럽에서 들었던 차가운 말들 대신 한국에서는 매번 따뜻한 격려와 진심 어린 위로를 받으며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제 몸뿐 아니라 마음도 한층 건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AI 의료기술은 저를 넘어 전 세계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며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스위스에 도착한 후 가족들과 따뜻한 포옹을 나누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저의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 기뻐했고 저는 그동안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다시 누리게 된 지금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의 치료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놀라운 의료기술과 따뜻한 의료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제가 받은 한국 의료진의 따뜻함과 AI 기술 덕분에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이 경험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는 동안 제가 본 세브란스 병원의 모습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치료받은 AI 방사선 치료 기술에 대한 기사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뉴스에 실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AI 기반 치료가 기존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며 전 세계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의 의료기술이 이제는 단순히 한국 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기술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스위스의 병원에서도 한국의 AI 방사선 치료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거 저를 거절했던 취리 대학병원에서도 한국의 AI 기술을 통해 치료 방식을 개선하려는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AI 치료는 단순히 암을 치료해 준 것을 넘어 삶의 새로운 의미와 감사를 느끼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찾은 건강을 바탕으로 제 인생에서 더 많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난소암과 싸우며 힘든 시간을 견뎌낸 제 이야기가 다른 환자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변의 암 환자들과 소통하며 그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저를 치료해준 세브란스 병원의 모든 의료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최첨단 AI 기술이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의료기술이 전 세계로 더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제 삶을 바꿔준 한국의 의료진과 전 세계의 암 환자들에게 이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